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저희 취업 이야기, 당일날, 인터뷰 당일날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사전 답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일날 한 30분 정도 일찍 그 회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 앞에다가 차를 이제 대놓고 거기서조차도 막 유튜브 뒤져가지고 유튜브에 보면은 어, 왁스업 하는 영상 올린 것들이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막 따라서 보고, 어떤 순서로, 이렇게 하면은 빨리 이게 되겠구나. 막 이렇게 막 공부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딱 들어갔죠. 시간 맞춰서. 그때 리셉션에서 이제 방문자 그 기록하는 그 카드에다가 이름을 쓰라고 쓰고서는 컨퍼런스 룸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딱 들어갔더니 저 말고도 좀 나이가 한 40대 중반 넘어 보이는 어떤 백인 아저씨랑 또 한 20대로 보이는 청년, 저 이렇게 세 명이 앉아있게 됐어요. 그 책상 위에 보니까 이렇게 그 입사 지원 양식? 뭐 이렇게 인적사항 같은 거, 연락처 이런 거 적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놓여져 있고, 그래갖고 그날은 이제 그 면접 진행을 그렇게 세 명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긴장을 했죠. 이게 경쟁자들이 있구나. 이 경쟁자들 중에 좀 나아 보여야지 입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텐데 막 하면서 그 경계의 눈초리로 이제 있었는데 좀 있다가 이제 HR 담당자가 와가지고 뭐 회사 연역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제 회사 소개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그 중에 저의 경쟁자는 없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백인 아저씨는 배달 차량 운전하는 드라이버로 지원을 한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20대 청년은 가장 낮은 레벨. 제가 이제 어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더라. 뭐 치기공사를 선택한 이유?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치기공을 학원도 다닌 적 없고 학교도 다닌 적 없고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치기공 회사에 취업해서는 일을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케이스죠. 그 청년은 나이도 젊고 하니까 가장 그 밑에 레벨부터 하려고 그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가장 밑에 레벨 그 치아 석고 이렇게 치아 본을 치과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보내면 그거 가지고 기공소에서 이제 석고 모델 만드는 그 부서로 오는 그런 친구였고요. 이제 테크니션으로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뭔가 면접을 보러 온 케이스는 이제 저가 그날은 유일한 지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메일로 한 테스트를 3시간 정도 진행할 거라고 이제 안내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가 아침 제가 11시까지 갔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상으로는 11시까지 가면 12시, 1시, 2시 정도. 이 정도에 이제 아마 끝내고 나왔을 것이다.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고 이제 회사에 간 거였죠. 그 HR 담당자가 이제 막 뭐 회사 연역이 뭐 3대째 이어 내려오는 회사고 뭐 직원이 80명 가량 되고 뭐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영어를 더 못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성장할 뭐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저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회사 투어를 시켜주겠다고 저희 3명을 이제 그 HR 담당자가 데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 이제 3개의 부서가 있는데요. 교정 쪽하고 틀리하는 덴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이제 크라운 앤 브릿지, 그러니까
치아를 대신할 보철물 만드는 뭐 크라운이나 뭐 임플란트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거 만드는 이렇게 세 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그 세 개 부서에 각 또 공정별로 이렇게 막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무슨 팀에서 뭐 만들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제가 딱 그 아시아인을 딱 3명 봤어요. 어떤 젊은 남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젊은 여자가 2명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중에 젊은 여자 1명이 중국인이었고 나머지 2명, 젊은 여자 1분과 젊은 남자 1분이 한국 사람이었죠. 투어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그냥 뭐 동남아시아에서 온 어떤 인종이겠거니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투어가 끝나니까 저한테 3사람이 딱 와서 붙더라고요. 그 3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엔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알게 된 바로는 부사장하고 그 젊은 한국 남자, 그 사람이 이제 새로 이어받을 그 부서장이었고요. 원래 있었던 부서장은 이제 백인이고 머리가 하얀 파파 할아버지였는데 그분이 그해 연말에 이제 은퇴를 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한국 그 사람이 남자분이 이제 그분이 이어서 이제 부서장으로 근무를 하게 될 예정인 거였어요. 그래서 저보다 한 2달 먼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것도 들었지만. 그래서 3사람이 딱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뭐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젊은 한국 남자분이 저를 이제 데리고 맨 처음에 그 부사장 오피스로 저를 이제 데려갔어요. 이제 부사장 면접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면접이라고 하면은 딱히 그 부사장 면접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그냥 약간의 스몰톡 그런 정도였어요. 뭐 캐나다 언제 도착했어? 뭐 느낌이 어때?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열의를 좀 더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묻지도 않은 얘기도 했죠.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건 일하면서 얼마나 내가 새로운 그런 일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건데 그 아까 그 HR 담당자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사장이 뭐 plenty of opportunities가 있다고 하면서 막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저를 데리고 세라믹실로 그 한국인 부서장인 팀리더 분이 저를 데리고 이제 내려갔어요. 그 세라믹실이 아래층에 있고 다른 모든 이제 뭐 다른 나머지 부서들이 다 위층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데려가더니 이제 제가 그 전날까지 준비해 온 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캐드로 이제 디자인하는 그런 막 이제 프로그램 막 노트북으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왁스로 치아 만드는 그 왁스업이라는 거 그거를 막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딱 갔죠. 그랬는데 이분이 저를 딱 데려가더니 케이스 의뢰된 거를 3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이거를 이제 만들어 보래요. 포세린이라고 그 도자기 가루 있거든요. 그걸로 만드는 그거를 저한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 심화 과정에서 학원에서 진짜 딱 한 번밖에 안 만들어 봤거든요. 그 한 번 만든 게 제 포트폴리오에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 저를 부른 거였어요. 면접을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완전 진짜 너무나 당황해서 진짜 멘붕에 빠졌죠. 저는 캐드 연습하는 컴퓨터하고 왁스로 하는 그런 거를 연습해 왔는데 왜냐면은
그런 이제 제가 듣기로 그런 도자기로 하는 그런 포세린 이런 거를 신입한테 기회가 안 온다고 들었어요. 그 기회를 잘 안 주고 하고 싶어도 기회가 돌아오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를 경력자도 아닌데 그거를 그 면접 테스트에서 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고 또 학원 쪽에서도 저한테 그런 거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는 하신 적이 없었어요. 사실 진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에서도 기본 과정에서는 그게 들어있지도 않고요. 심화에서 이제 그게 있는데 저는 이제 심화 과정 할 때도 딱 한 번 해본 거였어요. 그거를 정말 거짓말 안 못해요. 근데 그거를 하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너무 이제 당황한 기색이 너무 역력하니까 그분이 그 한국인 그 팀리더 분이 괜찮으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못한다고 할 순 없잖아요. 그거 하러 가가지고 처음부터 못한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뭐 물론 제 이력서에 캐드캠 디자이너라고 썼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뭐 그거를 인사 담당자들이 뭐 이력서 한번 훑어보는 시간 6초? 그렇다고 말은 들었지만 정말 어 포세린 빌드업 하는 걸 시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 너무 당황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괜찮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네, 뭐 괜찮습니다. 그러고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재료도 막 한 번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뭐 막 물어봐요. 너가 원래 쓰는 뭐 넌 어디 거 파우더 뭐 어떻게 쓰니 막 하는데 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어 덴틴 하는 거랑 에나멜 하는 거 파우더 주고 그거 이제 파우더를 섞는 게 그냥 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특수한 이제 리퀴드 용액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 달라고 그 이제 그것도 이름도 막 잘 몰라가지고 막 버벅대면서 이제 달라고 해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만드는데 그거를 하나 만들면서 이제 제가 너무 당황을 하니까 그 부서장이신 분이 그러면 뭐를 잘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제까지 왁스업 연습했다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서는 왁스업은 거의 안 한다. 다 이제 캐드로 디자인하기 때문에 손으로 왁스업 할 일은 거의 없고 그거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할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하고 그런 거를 이제 테크니션들이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니 어디 가셔가지고 이제 왁스업 그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이제 본인 왁스업 하는 이제 전기 조각도를 갖고 오셔갖고 한 케이스는 그러면 이거를 왁스업을 해봐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그래서 막 더듬더듬 이제 막 기억을 막 되살려가지고 포세린 이제 그 빌드업을 하고서는 뭐 그 퍼네스라는 이제 그 소형 가마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굽고 뭐하고 이제 하는데 뭐 덜덜덜 떨면서 막 기억을 되살려 하나씩 하나씩 겨우 하니까 시간도 되게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왁스업까지 한 케이스 그렇게 세 개 중에 두 개를 이렇게 끝냈는데 이건 뭐 거의 제가 테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그 이제 포세린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안 해본 상태에서 그 테스트를 보게 됐다 보니까 모르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계속 거기 같은 공간에 있는 그 테크니션들한테 자꾸 물어봤어요. 다행히 이제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심지어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제가 이제 한 거 구운 거 나온 거 보고서는 이제 사실 그 팀 리더가 그걸 보고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일이 바빠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없고 그럴 때 옆에 있는 그 근무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막 알려줘요. 막 색연필로 막 이렇게 그어가면서 여기 형태가 이렇고 주변 치아가 이러니까 요 부분 각도가 이렇게 깎아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알려줘요. 그래? 그러고 와서 막 하고 그렇게 막 배우면서 하니까 제가 능숙하게 하는 종목이 아닌 걸로 해가지고 제가 계속 물어보면서 거의 배우다시피 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린 거였죠. 속으로는 얼마나 떨립니까? 정말 두근두근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나 진짜 병날 것 같아. 정말 이 초긴장 속에 막 이런 걸 하면서 정말 내일은 아마 나 병나서 일어나지도 못하겠지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마치고 하나는 이제 왁스업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벌써 한 4시 정도, 3시 정도 됐나? 이미 뭐 그 면접 잡혀 있었던 뭐 3시간 이 정도 뭐 훌쩍 지나가 버리고 이제 시간이 막 지난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사이에 또 뭐를 했냐면 다시 저를 올라오래요. 그 컨퍼런스 룸에. 그러더니 이제 그 인터뷰 질문지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HR에서 해야 되는 인터뷰를 구두로 하지 않고 질문지를 주고서는 쓰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떤 근거를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앉아서 이제 그 뭐 팀리더라든지 HR 담당자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쭉 앉아갖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쓰게 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이 한 거다. HR 담당자도 보고 또 팀리더도 이렇게 보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려는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갔더니 저한테 질문지를 줬는데 그 질문지 내용이 뭐 그런 거였어요. 이제 HR에서 흔히 하는 인터뷰 질문 뭐 왜 우리가 너를 하이어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의 어떤 뭐 과거 경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를 하이어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봐 뭐 이런 거. 또 뭐 어떤 상황을 주어지고 이럴 때 너는 어떻게 대처할래 뭐 이런 식의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뷰 예상 질문을 뽑아가지고 막 외워갔다 그랬잖아요. 달달달달 막. 그런데 뭐 이거는 외운 거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제가 그거를 구글 시트에다가 질문 답 해갖고 쫙 정리를 해갖고 써놓은 다음에 그걸 보고 이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그렇게 질문지에 답으로 쓰게 되니까 그리고 혼자 그 공간에 있고 나가더라고요 다. 저는 제 휴대폰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 접속해가지고 제가 써놓은 답들 이렇게 봐가면서 답안을 작성했어요. 미리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니까 생각지도 않게 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물론 뭐 그걸 보고 하지 못했어도 제가 작성했던 내용이 있고 그거를 막 수도 없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뭐 기억을 떠올려서도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보고 쓸 수까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질문이 완전히 똑같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질문의 취지라는 거는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작성해 놓은 질문을 응용해서 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그런 답변을 한 번쯤 고민해서 작성해 두고 작성해 보고 그거의 내용을 기억하려고 노력해 보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말로 탁 물었을 때도 탁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질문지를 막 열심히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또 내려가서 하던 작업 계속 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제 돌려받나 봐요, 윗사람들이. 팀리더분이 와가지고, 그거는 되게 잘 쓰셨던데요? 하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 썼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어떻게 작성했는지 또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그 추후에 영상으로 같이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케이스가 끝났는데 시간이 뭐 벌써 다 지났더라고요. 한 4시 막 이렇게 됐어요. 그 이제 면접 질문까지 다 작성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 거죠. 이래가지고 마지막 한 케이스가 남아 있었는데 다 못한 채로 이제 저를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 팀리더가.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죠. 저를 꼭 보내줘야 하나요? 퇴근 일찍 하시나요? 가셔야 돼요? 저는 더 하고 갈 수도 있는데 막 이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자기는 6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괜찮다. 더 해도 사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또 마지막 거가 또 보고 싶은데 지금 뭐 일단 시간이 그렇게 잡혀 있었고 또 HR에서 또 저를 한번 더 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 하면서 그러면 위에 HR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거기서 이제 뭐 괜찮다고 하면 더 하자 이래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다른 걸 또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근무 조건 있잖아요. 뭐 너 풀타임 가능하지? 뭐 여기 사람들 뭐 이런 그 조항이 있나 봐요. 뭐 노동법에서 이제 뭐 주 40시간 근무가 기본인데 뭐 44시간까지는 오버타임을 해서 이제 44시간까지는 일을 하더라도 이제 4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오버타임 페이로 더 이렇게 원래 기본 시급에 더 얹어주는 그런 게 있지 않고 그 원래 시급 그대로 나가고 44시간이 초과했을 때부터 오버타임 페이로 해가지고 뭐 1.5배인가 뭐 이렇게 기본 시급 그 원래 시급에서 1.5배 이렇게 준다 뭐 이런 거에 동의하지 뭐 이런 거 그런 내용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해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쭉쭉쭉 묻고 그 다음에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내려왔죠.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에 이제 글레이징을 하는 거였는데 지르코니아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 보철물 재료예요. 그러니까 크라운을 만드는 재료 중에 한 가지인데 이제 거기 위에다가 실제 치아처럼 보이게 이제 그 광이 나게 하는 그런 그 왜 도자기 겉에 바르는 유약 같은 거 있잖아요. 반짝반짝하게 하는 뭐 그런 거 바르고 그다음에 색을 조금 입혀가지고 실제 치아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거를 조금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사실 그거를 학원 원장님이 저 캐나다 가기 전에 연습해 보라고 그 크라운 하나를 주고 가셨었어요. 근데 작년에 폭염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그거를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나왔네요. 그런데 그게 딱 이제 그 테스트에서 딱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정말 그날 처음 해보는 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막 했는데 이게 반만 광이 나고 반은 광이 안 나는 거예요. 처음 딱 구워서 나왔는데 그래서 또 그거를 둘러보니까 몇 명은 퇴근하고 없어. 퇴근 안 한 사람한테 또 들고 가가지고 나 이거 했는데 반만 광이 나고 반은 안 나. 이거 왜 그런 거 같아? 했더니 너 그 페이스트를 너무 네가 묽게 발라서 그렇다. 그거를 띡하게 발라야 된다. 이러면서 그 농도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제 그죠 거기서 배운 거죠. 그래갖고 그래 알았어. 그거를 다시 들고 와가지고 샌드블라스트라는 그 기계가 있어요. 샌드블라스트 그 말 그대로 하면 이제 모래폭풍이죠. 모래폭풍 같이 그 이렇게 어떤 그 강한 그 바람으로 모래가루를 모래가루라고는 하지만 이게 성분은 알루미늄이라든지 유리가루 막 이런 건데요.
이제 그걸 불어내서 이렇게 뭐를 갈아야 될 때 그렇게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다시 다 벗겨내고서는 다시 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씩하게 다시 칠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가마에 딱 넣었죠. 그러고서는 시간을 딱 보니까 거의 뭐 6시가 거의 다 됐어요. 막 알고 있는 걸 테스트했다기보다는 거기서 배워가면서 막 한 셈이 된 거죠. 학원에서 진짜 한 번 해보거나 그냥 얘기만 들어본 거를 테스트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 컴퓨터는 구경도 못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서는 가마에 딱 넣었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그 결과물이 나올지 궁금하잖아요. 그걸 이제 보고 가고 싶었어요. 엉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나 이제 떨어졌다 이럴 것이고, 만약에 잘 나오면은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럴 것이고. 그랬는데 이제 가마에 딱 넣고 나니까 그 팀리더 분이 딱 내려오셔가지고 시간이 이제 많이 됐으니까 이제 그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고 가고 싶은데 했더니 저거는 자기도 내일 아침에나 와서 봐야 될 것 같대요. 왜냐면 그 가마에 한번 들어가면 뭐 굽는 시간 또 식는 시간 그게 거의 700도 가까이 이렇게 해서 굽기 때문에 이 뭐 굽는 시간이 15분 이렇다고 해서 15분 후에 딱 이렇게 완성품 볼 수가 없어요. 식히는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0분은 잡아야 되니까 자기도 이제 내일 아침에 자기가 보겠다고 하면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딱 나왔는데 오후 6시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3시간 테스트 할 거라고 알고 회사에 갔는데 11시부터 하면은 점심도 저 굶었거든요.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간을 테스트를 한 거죠. 근데 뭐 그거는 회사에서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중간중간에 또 그 팀리더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든 뭔가 장점이 될 만한 걸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미술 전공했다는 거, 뭐 그리고 학원에서도 미술 전공자라서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다. 막 이런 얘기 막.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해보는 거 또 한 번밖에 안 해본 거 이런 거 막 배우면서 눈치 보면서 막 가뜩이나 딸리는 영어로 막 그거 하랴 또 사람 내려오면은 이제 어떤 저의 장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하랴 뭐 거기다가 또 이 친절한 사람들이 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그랬는지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하는데 계속 정말 마음 같아서는 나 이거 지금 너무 어렵고 집중해야 되니까 말 좀 걸지 말아줄래? 막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또 말을 걸어주는 거니까 또 하면서 그거 대답하랴 막 정말 어떻게 그 시간들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정말 그 밥도 굶어가면서 이제 밥을 먹을 사실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리적인 상황도 안 되죠. 싸갔다 하더라도 얼마나 긴장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밥도 굶고 7시간의 면접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스트가 끝나고 뭐 결과는 한 3, 4일 정도면 나올 거다. 그 팀 리더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렇게 테스트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그 세라믹 그 포세린 빌드업 이런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연습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런 퍼네스라고 하는 그 소형 가마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지 그걸 구워보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이 그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거는 기공소에 가야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 가마 하나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격도 장난이 아니지만 그거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연결된 또 뭐 가스 배출해주는 뭐 그 베큐um이 또 있어야 되고, 또 베큐um들은 다 이렇게 보면 컴프레셔 이런 거랑 또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저희 회사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장비를 또 갖출 수 있는 설비도 돼 있어야 되고 공간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개인이 장비를 갖추고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기공소에서 해보기 전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왁스업과 이런 걸 연습을 해갔었는데 정말 되게 막막한 기분으로 했죠.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거를. 근데 어찌됐든 제가 이제 미션 3개 중에 1개를 이제 제가 그래도 많이 연습한 그 왁스업으로 바꿔서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저한테 좀 도움이 되게 바꾼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첫날 면접과 테스트를 마치고 나서 다음날 제가 석세스 워크샵에서 배운 대로 땡큐 레터라는 거를 이제 부사장한테 보냈습니다. 땡큐 레터가 뭐냐면 이제 면접 끝나고 나서 그 면접자, 그러니까 저를 면접한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이 자리에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열의가 있는지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 기회를 나한테 줘서 너무 고마웠어. 뭐 이런 식의 그런 레터를 보내는 거죠. 또 이제 만약에 면접 때 자기가 미처 어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좀 늦었지만 레터에다가 써가지고 면접관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어필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면접을 만약에 3명이 봤다. 근데 그 중에 1명은 땡큐 레터를 보냈어요. 근데 나머지 2명은 안 보냈어. 이러면 면접관이 생각하기에 누가 더 이 포지션에 열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통 면접 끝나고 돌아와서 바로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날은 조금 너무 피곤하고 게을렀고 다음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절하게 또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푼 마음을 안고 이제 3, 4일 후면 연락이 오려나 하고 이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떨어졌나? 하고 있었는데 며칠째였더라. 거의 한 일주일째 됐나? 일주일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메일이 와가지고 뭐 시급 얼마에 우리가 오퍼를 하는데 너 받아들이겠느냐? 뭐 이렇게 연락이 왔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취업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뭐 이런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려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저 나름의 어떤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요령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거가 좀 생긴 것도 같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찬찬히 또 자세하게 풀어서 영상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 경험담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